1주차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 Forces 산업구조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 Forces는 1979년 하버드대 경영대학 마이클 포터 교수가 만든 프레임인데요. 이것을 산업구조 분석 기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아까 프로세서상에서 5 Forces는 미시 환경 분석이라고 했는데요. 즉 산업 주체 간의 역학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봄으로 해서 사업 기회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5 Forces의 5가지 경쟁 요인을 보면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정도, 즉 현재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들 간에 어느 정도 기업들이 이 산업 규모에 비해서 후진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할 위협 정도는 어떤가, 즉 우리 업종 주변에 새로운 타 업종에서 이 우리 업종으로 들어올 환경이 어떤가, 이것을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 자동차 산업끼리만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즉 다양한 현재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되면 이제는 자동차를 구성하는 큰 세 가지 기술 장벽 중에 엔진 기술 장벽이 없어집니다. 즉 세 가지 기술 장벽은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고요. 거기는 기계공학적인 노하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데가 독일이죠. 그 다음에 일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셰시, 즉 이 프레임을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이고요. 세 번째가 부품들을 인테그레이션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메이저 자동차에서는 이 첫 번째 자동차 엔진 기술을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진입 장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기계적인 노하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셋이, 즉 자동차 바디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인테그레이션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제는 전자회사에서 이 자동차를 만들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진입 장벽이 불과 6개월이라고 합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사업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언제라도 6개월만 준비하면 기존 자동차 못지않게 완성도 있는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규 기업의 진입 위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체재 위협인데, 이 자동차가 현재는 어떻습니까? 기계적인 엔진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이 전기 자동차로 옮아감에 따라서 스마트폰과 결합이 되면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호텔과 비교를 했을 때, 예전에는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어느 지역에 가려면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 미리 그 지역에 그 전날 가서
숙박을 하고 아침 새벽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기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결합된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는 자동차가 활성화되면 이제는 호텔 대신 자동차에서 숙식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잠을 자면서 이동이 가능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호텔의 대체제는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나이키사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대체제는 뭘까요? 같은 신발 업계가 아니고 오락이나 스마트폰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운동화가 많이 팔렸다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나갈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게임 회사가 하나의 위협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체제로서 감자의 대체제는 고구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지금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이제 밖에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체제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기존 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지를 겹쳐서 어떻게 보면 마스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하나의 대체제가 되는 것이죠. 좀 적절한 예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의 협상력, 즉 구매자가 많으면은 제가 협상력이 높아지고 구매자가 없다면 제가 협상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업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급자의 협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자가 많으면 제가 협상력이 높아지고 공급자가 적으면 거기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Five Forces는 경제 주체 간의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사업 환경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5가지 경쟁 요인을 기반으로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 모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을 한번 분석해 봄으로써 사업 환경을 한번 정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방어하거나 그 요인들을 자사의 유리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경영 전략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구조 분석에서 신규 경쟁자, 기존 경쟁자, 대체제 위협, 공급자의 교섭력, 소유자의 교섭력 이 5가지 관점에서 한번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일일이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만의 한번 프레임을 가져보도록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번 본인의 입장에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경쟁자들 간의 경쟁 강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경쟁자들이 기업이 수가 많고 기업 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려는 제품이나 전략과 유사하고 그리고 시장의 성장성은
정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정 비용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철수 용이성은 낮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경쟁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진입장벽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한데, 제 입장에서 보면 불리하죠. 이것을 우리는 경쟁 강도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규 경쟁자의 진입 위험 관점에서 보면, 신규 경쟁자 기업이 많고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그 업체들이 제품이나 전력이 나와 유사하고, 그리고 시장의 성장성은 낮고, 그리고 이 고정 비용은 높고, 그 다음에 철수 용이성은 또 좋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고정 비용은 낮고, 그 다음 철수 용이성은 높고, 이러면 신규 경쟁자가 또 나 이거 사업 분야에 들어올 확률이 높죠. 그러면 신규 경쟁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도 마찬가지죠. 대체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만드는 거를 대체하기 쉬운 환경이면 어떻습니까? 대체제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급 물량 측면에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보다 대체제들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대체될 위협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 교체 비용은 낮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방통합이라고 하는데,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우리 전방통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방통합이 되어 있는 대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는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거기서는 아예 다 만들어 버리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니까 대체제 위협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으면 우리 게 조금이라도 비싸면은 다른 물건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료 차별화, 원료가 차별화가 안 되면은 대체제의 위협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쉽게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유출을 해보는 게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잘 되면은 시험을 볼 때 이게 바로 생각을 하면서 적어 나가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틀리더라도 대부분 한 7, 80%는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억의 인출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5폴시스와 같은 산업구조 분석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이거를 그냥 표대로 외우면 나중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한번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계속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그렇게 정립이 되고 또 유추가 되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적어내면 이 경영지도사 마케팅은 회계나 인사관리, 뭐 어떤 생산관리와 좀 차이점이 뭐냐면 논술 형식으로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간 어떤 문장이 들어가면 주로 시험 문제 체크할 때는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장을 이렇게 보고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출을 해서 적으면은 한 완벽하게 100점은 아니라도 95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험을 볼 때 효율은 이 100점을 다 받기 위해서 편협하게 다 완벽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루두루 이해를 하고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문장을 만들어내면 그 안에 키워드가 들어가고 그랬을 때 95%로 가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그러한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구성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인출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의 수요자 교섭력과 나의 물건을 사주는 거죠.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수요자의 교섭력이 높아지는 경우는 정부의 진입 규제가 높을 때죠. 정부의 진입 규제가 높으면은 수요자가 적어지니까 제가 팔 곳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저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수요자가 투자 자본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 제 입장에서 보면 많이 팔 수가 있으니까 가격이 싸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요자의 교섭력이 높아지는 거죠. 즉 수요자가 돈이 많으면 저는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가 우위를 보니까 수요자가 이렇게 제가 볼 때 원가가 그 보면 굉장히 비싸게 만든다면 원가 우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럼 수요자의 교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브랜드 파워가 없으면 수요자의 교섭력이 떨어지고 핵심 투입 요소가 적으면 수요자의 교섭력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전환 비용이라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다른 데로 거래선을 돌렸을 때 비용이 많이 들면은 수요자 교섭력이 떨어지는 거고 비용이 적게 들이고 전환을 하면은 수요자 교섭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따져보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급자의 교섭력은 공급자가 교섭력이 있다는 것은 공급자가 어떻게 보면 적다는 거죠. 자, 나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밖에 공급을 받지 못하면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대체제의 특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가격이나 성능이 공급자가 이렇게 희소하면 가격이나 성능, 가격 경쟁력, 가격을 낮게 부르질 않죠. 그리고 성능이 좋은 물건을 만들면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의 그 제품이 교체 비용이 많이 들면 즉 제가 다른 걸로 교체를 하려고 봤더니 교체 비용이 많이 들면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구매자가 이 공급자가 원하는 부품만을 선호할 때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한번 여러분의 관점에서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번 몇 번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 충분히 다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컨설팅 관점에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산업 내의 경쟁 강도, 그러면 공급자, 구매자, 잠정적 경쟁자, 이런 대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내 경쟁 정도 한번 보면 산업 집중도가 낮으면 높으면 산업 집중도가 높으면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제품의 차별 정도가 높으면 유리하죠. 자, 이 관점은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공급자의 독과점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불리하죠. 그리고 자, 공급자의 수익 중 A사의 비중이 낮다, 높다. 자, 낮으면 불리한 거고요. 높으면 유리한 겁니다.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은데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표를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구조 분석에서 3C 분석이 있는데요. Company, Competitor, Consum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Five Forces와는 어떤 차이점이 좀 있냐? 이 3C 분석은 경쟁사, 그 다음에 자사, 고객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사를 기준으로 이제 경쟁사의 분석, 그 다음에 고객과의 분석 이렇게 해서 경쟁하고 있는 자사와 경쟁사를 비교하고, 그 다음 자사를 어떻게 차별해서 경쟁에 이길 것인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Five Forces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은, Five Forces는 5개의 경제 주체 간에 이렇게 분석을 했다면, 여기는 3개로 이렇게 단순화해서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심플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여기 대체품이나 대체자에 대해서 분석이 조금 빠졌다는 게 하나의 또 단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C 분석은 고객 관점에서 보니까 시장 규모나 성장성, 그 다음에 시장 구조 변화,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고객 집단별 니즈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쟁사는 당사의 주요 경쟁사, 그 다음에 주요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고요. 이 경쟁사 분석은 표를 만들어서 보통 경쟁사 A, B, C에 대해서 경쟁 항목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서 경쟁사별로 경쟁 항목에 대해서 한번 집단 비교를 해보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사는 시장 점유율, 브랜드, 이미지, 기술력, 제품력, 판매력, 이익률, 자사문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3C 분석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3C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객은 시장이죠. 그러면 시장의 크기, 그 다음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장의 트렌드 변화, 그 다음에 시장 구조 변화, 그 다음에 고객을 세분화시켜보고 그 세분화된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되겠고요. 경쟁사는 말 그대로 경쟁사는 보통 메인 경쟁사가 한 A, B, C, D 즉 한 4개 정도가 전체 마켓의 한 80%를 점유하더라. 이게 8대2 법칙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경쟁사 메인 한 4개 정도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가로로 배치하고 세로로 그 비교 항목, 즉 경쟁사들의 제품이나 아니면 경쟁 회사의 그 사정에 대해서 항목을 만드는데, 그게 보통 이제 STP 관점, 그 다음에 4P나 7P 관점, 그 다음 4N 관점에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사의 그 장점과 약점을 이렇게 기술하고, 그거 대비 우리가 장점들과 비교해서 그것을 우리가 취할 것은 무엇이 있고, 경쟁사들의 약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사는 단점이지만 우리는 그게 강점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이게 경쟁사 이제 분석이 되겠고, 자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형성한 브랜드가 있는가, 고객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기억하는 이미지가 있는가, 그게 브랜드 이미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타사와 차별화된 핵심 기술이나 제품력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좀 가격 마진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걸 이익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사 문화가 있는가, 요걸 한번 포엠 관점에서 한번 보면 사람은 자사가 되겠고요, 기술은 메소드는 기술력,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 판매력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브랜드 이미지나 점유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외우기가 한결 편하실 것입니다. 자, 수업을 마치면서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1인 1문항을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수업은 카톡방을 통해서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